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7일인데 8월 6일자 신문의 무등일보입니다. 분양가가 급등한 광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나 이런 기사고요. 국토부 내주체 정부안 발표하고 이르면 오늘 10월께 공표한다는 그런 뉴스네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정부안이 다음 주 초 공개될 예정에서 어느 지역이 될지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봐보면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한일 경제전쟁 여리저리 분위기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지방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토의도 하고만 한 것 같은데 그냥 10월에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지금 상한제 내용이 6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에 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 주 초 당장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당은 현재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는 종합적 전문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이고 실제 분양가 상한제로 시행하면서 40에서 50이 지나야 한다.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 입법 예고될 경우 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고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토지비, 감정평가, 정부가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해 시장가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앞서 지난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고요. 또 12일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더 늘리고 추가 대응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지역에 적용될지는 주목되고 있고요. 부동산 업계는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 마포구, 용산, 성동, 동작구 일부 재개발 활성화 지역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대전과 광주가 거론되고 있어요. 한편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9일부터 공공택지 건설이 되는 25평 이하 소형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규제해 왔습니다. 수차례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2007년 9월부터 적용 대상을 민간 아파트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박석구 기자님께서 이렇게 뉴스를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신문 기사가 나와서 이제 그런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게 좌성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가격을 내가 임의대로 싸게 이렇게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34평짜리를 야 4억에 공급해, 이렇게 하면 4억에 공급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잖아. 이게 간단한 논리잖아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이 되죠. 이 통계에 의하면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양가 상한제를 2번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2번을 해봤더니 다 결과는 다 폭등이었어요. 이게 의도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결과는 뭐죠?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경제를 모르고 부동산 제도를 모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서민인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엄청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다? 서민들이 더 손해를 본다. 서민들이 이익을 보는데 아주 일부만 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이 누구냐면 완전히 소수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는 아파트가 34평이 4억 한 7, 8천이나 5억에 거래되는데 국가가 인위적으로 야 4억에 공급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4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만 그렇죠. 그 점수가 굉장히 높은 그 친구들만 혜택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주체는 항상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시장에 아파트 가격이 5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국가가 인위적으로, 강주광역시 같으면 인위적으로 4억에 공급하래요. 그러면 건설사가 그걸 공급을 하겠냐고요. 거기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 개인들이 그걸 공급하냐고요. 항상 서로
이익이 맞춰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2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걸 10억에 공급을 하래요. 그러면 공급한 사람들은 공급을 해주면 재건축 한 사람들은 그 재건축을 하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시장과 거꾸로. 그리고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거고 이 사람 거 뺏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물론 이제 좀 뭐 설명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건데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4억의 분양가를 책정해 놓으면 시장에서 5억이었다. 바로 5억의 거래가 돼버리죠. 그러고 어떻게 돼요? 거꾸로 물량이 제가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건설사라든지 뭐 그 재개발한 그 재건축한 그런 건물주나 지주들이 땅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19년에 예를 들어서 20개 현장에서 공급이 돼야 되고 2020년에 뭐 예를 들어서 30개 현장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절반 정도가 공급을 안 해버리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신규 아파트 5년 이하, 10년 이하 아파트들은 어차피 내가 점수가 안 된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겠네요. 오르기 전에 먼저 사야지. 그러고 막 사 딛깁니다. 그러면 가격은 또 폭등을 하죠. 그리고 점수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거리 가야겠다. 거리, 이사를. 거리 가 있으면 내가 그러면 전세가가 또 폭등하죠.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정책을 펼쳐봤는데 언제 펼쳐봤냐면 문재인 정부 때, 아니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또 해봤죠. 했더니 다 어떻게 됐어요? 분양가만 다 폭등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일반 시장 가격만 더 폭등을 시켜놓고 금액도 엄청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존의 통계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그 점수가 높은 몇몇 사람들한테만 그 혜택이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손해를 보죠.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이렇게 정부는 아마 그 공급량이 준다는 사실도 모를 거예요. 정부의 실무가들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의 예를 들어서 6급, 7급, 8급 뭐 예를 들어서 4급, 3급 이런 분들은 아는 거야. 근데 1, 2급짜리 장차관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꽂아온 요 좌성향에 있는 요 고위직애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 밑에 실무자들은 알면서도 이렇게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하겠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공급량이 준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근데 공급량이 거의 막 절반 가까이 줄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는 없는 물건은 있고 수요는 동일하고 가격이 당연히 더 치솟죠. 가격은 더 치솟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간의 의미를 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 생각은 이런 견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아파트, 상가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습니다.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해주시고요. 또 유튜브에 물건 광고, 부동산 신문인을 주고 행간의 의미 또는 강의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하면 영상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용이 좋으시면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